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앞서 화면이 고르지 않은 점 시청자분들의 양해 바랍니다. 세수 부족 전망에 정부가 2년 연속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충북의 내년도 현안 사업에도 일부 차질이 우려됩니다. 확보한 국비 총액은 작년보다는 늘었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 빠지거나 적게 반영돼 국회 증액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충북이 확보한 내년도 정부 예산은 약 8조 6천억 원입니다. 지난해 정부안 대비 5천억 원이 늘어 2년 연속 8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부모급여 30만 원 상향과 보건소 신축 이전, 지방의료원 강화 등 복지 여성 분야가 2조 6천여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 경제, 사회 기반 시설, 농업 산림 분야 등의 순이었습니다. 주요 현안으로는 착공 6년이 넘도록 부분 개통도 안 된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1,402억 원, 천안 청주공항 복선 전철과 충북선 고속화에 865억 원, 바이오 의약품 소부장 특화 단지 50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로 정부의 예산 증가율이 2%대로 큰 폭 감소한 상황에서 거둔 성과로 그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가 당초 요구한 예산은 약 9조 원이었습니다. 4천억 원 정도가 빠진 겁니다. 에어로케이의 이딴 항공기 도입과 국제선 확대로 시급해진 청주공항 주기장 확충과 활주로 연장, 국제선 여객터미널 신설은 물론 미래를 위한 오창 자율주행차 시험장 인증장비 지원, 시멘트 산업 이산화탄소 저감, 종합실증센터 등의 신규 사업이 대거 제외됐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 단계에 있는 K-바이오스퀘어와 충주댐 개통 광역 상수도 3단계, 카이스트 부설 AI 바이오 영재고 등도 빠졌습니다. 22년째 수건인 중부고속도로 확장도 요구액의 6% 수준인 설계비만 반영됐고 연구개발 감축 여파로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 구축 사업도 내년에 필요한 1,500여억 원 가운데 27%만 배정됐습니다. 내후년 개원해야 하는 국립소방병원 예산도 433억 원이 더 필요합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도정의 의미가 큰 신규 사업 반영과 추가 사업비 확보가 필요한 계속 사업의 추가 예산 확보에 역량을 보다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국회 심의를 통해 정부안보다 약 2천억 원을 늘린 충청북도. 국회 예결위원인 엄태영, 도종환 등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내년 재정 적자가 올해 대비 34조 원 늘 것으로 예상돼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육성을 위해 설립된 충북문화재단이라는 별도 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가 민선 8기 공약을 이행하겠다면서 이 재단 안에 관광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해 논란입니다. 이게 무슨 조합이냐며 예술계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라는 창립 목적을 정관 1조에 명시한 재단법인 충북문화재단. 충청북도가 이 재단 안에 관광 전담 조직을 신설합니다.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 위해 정관 개정도 지난 22일 이사회를 통과했습니다. 향후에는 충북문화관광재단으로 이름도 바꿀 예정입니다. 관광 전담 조직 신설은 김영환 지사의 공약인데 서둘러 이행하려다 보니 일단 이 재단에서 시작하려고 한 겁니다.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면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만들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나중에 그 조직이 커지고 양성화가 되고 안정화가 되면 그때 분리해서 나가려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지역 예술인들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순수 예술과 기초 예술을 지원했던 재단 정체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경제 논리에 따라 문화와 예술이 관광 사업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거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지역의 예술가들은 무대와 전시장에서 관광지로 떠밀려 작품 창작보다 상품 제작을 강요받는 하청 사업자로 전락할 것이다. 그러면서 재단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사장직 공모제도 요구했습니다. 지역 예술계 수많은 고민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아무리 도의 출연기관이라 하더라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구가 신설된다는 것은 지역예술계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고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재단 내 관광과 문화예술 조직은 독립성이 보장된다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지역문화진흥기금 296억 원도 오롯이 문화예술 분야만을 위해 쓰는 예산이라고 선을 긋고 관광 예산은 별도 편성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건 달라지는 건 없고요. 그 신규 사업도 지금 여러 가지로다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의 문화예술 쪽에 있던 사업보다 더 확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충북문화재단 정관은 도지사를 당연직 이사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이사장은 김영환 지사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김수환 제천시의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제천경찰서는 오늘 새벽 2시 반쯤 강제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주치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김수환 의원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가 서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 있던 김 의원을 적발했습니다. 거듭된 청주시의회 파행과 관련해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가 김병국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성명을 통해 청주청원 상생발전 합의안에 따라 전반기 의장이 된 김병국 의장이 똑같은 합의안이 적용되는 예결위원장 선출 요구에 대해서는 행정구역 통합 후 많은 시간이 지났다고 일축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 시의원들의 예결위 사임에 대해서는 의회 충돌 과정마다 사임하거나 등원을 거부하면 파행으로 이어질 뿐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학내 갈등이 불거지면 교사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직무에서 배제하는 경우가 잦은데요. 이번 서희초 교사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대응 매뉴얼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충청북도교육청이 아예 새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사는 물론 학부모와 학생, 법원까지 참여하는 공론화 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의 한 중학교 교사는 지난해 1년간 학교에서 온갖 수업 방해를 견뎌야 했습니다. 학생들은 수업 중 욕설을 하고 사물함에 들어 눕기까지 했는데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학생들에게 욕을 했다며 아동학대로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결국 사실이 아닌 게 드러날 때까지 교사는 죄인 취급이었습니다. 도저히 다른 애들이 수업을 못할 정도로 방해를 한 거죠. 도저히 안 된다,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제 탓을 하는 거죠, 제 탓을. 이처럼 충북 지역 교사들이 호소하는 교육활동 침해는 매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교육청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매년 2배 가까이 늘었고 심리치료를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북교육청이 이런 갈등 상황에 대응할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갈등 상황이 벌어지면 교사를 잠정적인 가해자로 간주했는데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의 합의를 거쳐 대처 방안을 마련한다는 겁니다.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하고 법조계와 학계 등 외부 인사들도 참여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다는 계획입니다. 그런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런 그 공론화 절차가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투명성 있게 진행되어서 결국 많은 분들의 어떤 대표성이 있는 의견이 수렴되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학교의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가 생기는 건 처음입니다.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이 공론화 과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것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인정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아주 합리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는 연말까지 일반 도민들도 참여하는 토론회와 여론조사 등을 거쳐 결과물을 도출하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공론화 추진단에 교사와 학생, 학부모는 포함됐지만 교육 공무직과 일반 행정직은 빠졌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충북교총이 교권보호 입법을 촉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충북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 보장 등 5대 정책 30대 과제 입법을 요구하는 국회 앞 릴레이 시위에 이어 오늘부터 청주에서도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교총은 서울 서희초 교사 49제인 다음 달 4일 전날까지 매일 출근 시간에 청주 주요 사거리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충북 지역 교육 시민단체가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선언한 교사들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충북교육발전소는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를 만들어 갈 거라며 교사들의 동참을 지지했습니다. 또 참여를 만료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윤건영 충북교육감에 대해서는 교사들을 향한 위협을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전날 공교육 멈춤의 날에 불참 성명을 냈던 충북교사노조는 조합원 전체의 의견이 아니라며 하루 만에 성명을 철회하고 사과했습니다. 올해 프로축구에 처음 데뷔한 충북청주FC가 이제 K리그2 모든 팀들에게 경계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11경기 연속 무패 행진으로 멀게만 보이던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노릴 수 있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K리그1은 12팀, K리그2는 13팀입니다. 1부 리그 꼴찌팀은 다음에 무조건 2부로 내려오고 2부 리그 1위는 1부로 승격합니다. 2부 2위는 1부 11위와 대결해 다음 시즌 승강을 가립니다. 2부 3위에서 5위 팀은 3팀이 결어 최종 승리한 팀이 1부 10위와 승강을 결정짓게 됩니다. 이른바 승강 플레이오프. 1부 팀에게는 악몽 같은 순간이지만 2부 팀에겐 꿈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승강 플레이오프에 나갈 수 있는 마지노선은 2부 리그 5위 안에 드는 것. 현재 충북 청주의 순위는 13개 팀 가운데 8위. 3에서 5위 팀과의 승점 차이는 6점에 불과합니다. 수치상으로 2경기에서 승리하고 상위 팀들이 질 경우 5위 안에 들 수 있습니다. 선수들은 목표를 정하기보다 지금처럼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승강이라기보다 그냥 플레이오프권에 들어갈 수 있는 승점이 사실 뭐 그렇게 멀지 않은 거는 사실인데 뭐 저희는 그거를 바라보지 않고 그냥 한 경기 한 경기 지지 않는 경기 또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준비하다 보면은 준비하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온 것 같아요. 11경기 연속 무패 기록이 어디까지 갈지도 관심사입니다. 이번 시즌 최다 기록은 김포가 세운 12경기 연속 무패. K리그2에선 지난 2019년 광주가 19경기 동안 지지 않은 게 최고 기록입니다. 이제 남은 시즌은 11경기. 신생팀이 놀라운 경기력을 보이며 상대의 준비와 대응은 더 철저해졌습니다. 빚을 갚아야 될 팀이 좀 여러 팀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한 번도 못 이겨본 팀들이 몇 팀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런 팀들을 꼭 잡아서 동료를 좀 가져가면서 내년을 좀 준비하고 싶습니다. 승강 플레이오프와 12경기 연속 무패를 노리는 충북 청주의 도전은 내일 저녁 리그 3위 안양과의 대결이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영동군 영동읍의 한 아파트에서 리모델링 작업 중 불이 나 작업자 2명이 화상과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벽지 도배 작업을 하다 불이 났다는 작업자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오쯤 청주시 수곡동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도 스티로폼 더미에서 불길이 시작돼 자재 일부를 태우고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충청북도가 도청 부지에 추진하는 447억 원 규모의 후생복지관 신설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